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지영입니다. 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언론들의 유의미한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다. 네, 조선일보 여태까지 행보를 보게 되면 부정선거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왔죠. 그리고 중앙일보, 홍석현이 사주로 있는 중앙일보, 이 두 신문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6월 15일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는 것이 정말 부정선거를 밝혀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이제 물타기 해서 예를 들면 연수을 총선 재검표에 관련 기사, 재검표에서 결국엔 문제 삼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진상 규명하려는 국민들을 좀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사가 올라왔느냐? 일단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연수을구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그 투표용지를 재검표하자 하는 그 6월 28일 있을 재검표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입니다, 거의. 그동안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파이낸셜 타임즈, 이름 없는 좀 중소 언론사에서는 다루고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있는 조선일보 같은 이런 데서는 그렇게 기사화한 적이 없죠. 기사화해달라고 해도 애써 외면을 해왔죠. 그런데 6월 15일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6월 28일입니다. 재검표는. 그래서 어떤 기사를 김은정이라는 기자인데 어떤 내용으로 담았는가? 6월 15일 오전 3시 19분에 올렸네요. 새벽에요. 자, 대법원 2부가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에서 연수을 총선 그 무효 소송을 다루고 있는데, 자, 그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네요. 인천지법입니다. 28일입니다. 재검표 실시 장소는 인천지법. 날짜는 28일이고요. 자, 그래서 뭐 몇 표 차로 나 패배를 했네 그런 거 다 빼고요. 그래서 이제 재검표 방식의 문제인데, 선관위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증하는 게 핵심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대법원 주장이라고 돼 있지만 요거는 이제 선관위 주장으로 봐야 됩니다. 대법원은 연수을구에 출마했던 후보 4명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 가운데 100장씩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 해당 투표용지의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하자는 입장이다. 요거는 이제 선관위 주장이고 대법원의 주장입니다. 약식으로 샘플링을 재검표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요거는 뭔가 위험이 있죠. 자, 그리고 요 QR코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요 한 줄의 글이 있는데, 자, 여기도 이게 제가 봐서는 꼼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가 어떤 꼼수를 부렸느냐? 이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존재 자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돼 가지고 음식점 드나들 때마다 QR코드 찍으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QR코드를 찍고 이제 보편화됐다, 생활화됐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인쇄했다고 이제 버젓이 이렇게 기사화 시키는데, 이 31자리 숫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 31자리 숫자는 선거구, 제일 처음에는 선거명입니다. 선거명, 그 다음에 선거구, 관할 선관위명, 관할 선관위명 4자릿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투표용지의 고유번호라는 게 있다는 거. 이 투표용지의 고유번호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이 사전투표용지 QR코드의 핵심은
투표용지 단 하나에 있는 그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가 이게 인쇄돼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갖고 이제 열심히 제가 싸워온 입장에서는 네, 고유번호라는 단어를 살짝 빼버린 것이 이것이 의도적이다. 네, 선관위 명칭 등, 네, 등의 정보, 요게 이제 여기에 고유번호라는 말을 빼버린 거죠. 네,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네, 조선일보 기사에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슈화됐다는 거. 그러나 거기에 QR코드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은 고유번호. 고유번호 7자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수울 재검표에서도 그 고유번호가 1년 번호이기 때문에 1번으로부터 총 몇 장이냐 하면요. 1번부터 이번에 연수울구의 사전투표용지는 총 숫자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남동 인천시 연수구 을 사전투표용지 발급 매수를 뭐라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냐 하면 45,605표를 사전투표용지를 연수구 을에서 발표했답니다. 45,605표. 그런데 이제 마지막 1년 번호는 45,610번이다. 이제 이렇게 선관위가 자료를 누군가에게 줬어요. 제가 그걸 입수했는데, 그러니까 연수구 을의 사전투표용지 매수는 45,605표고, 그리고 1년 번호로는 마지막 번호가 00456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45610. 그래서 이것을 전부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 원고 측, 민경욱 의원 측 대리인들, 변호사들의 주장인데, 이번에 이 대법원하고 선관위는 후보 4명이 100장씩만 뽑아서 무작위로 100장씩 뽑아서 해당 투표용지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해보자. 네. 그럴 수는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는, 그렇죠. 다 조사해봐도 의문이 풀릴까 말까 하는데, 이왕 1년 2개월 뭐, 이렇게 지나와서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또 의문을 남기는 그런 재검표를 하는지, 참, 네. 그 45,000장 이거 뭐, 확인하고 재검표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비용이. 네. 45,000장 그거 뭐, 확인하는데, 뭐 한 일주일이면 될까요?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한 2, 3일이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네. 그리고 그 QR코드 이미지는 이제 컴퓨터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뭐 그 재밌는 것은 그 QR코드도 QR코드지만 그 QR코드와 함께 기표도장 찍힌 모양까지 확인하면 네,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여 들어갔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네, 현재 이게 이 재검표에 대한 보도를 해주는 것이 이제 의혹,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닌가. 네, 요런 단어에서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검표를 해주고 느닷없이 그 천대엽인가요? 천대엽? 네, 천대엽이라는 법관이 대법관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재검표를 1년 넘은 상태에서 재검표를 결정해주고 그 의혹 근거를 없애자 뭐 이런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용지 4만여 장 전체를 검증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왜? 민 전 의원 측이 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 전 의원 측은 QR코드를 스캔하고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대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네. 자, 그 이미지로 이미지 확인하는 거, 참. 그리고 QR코드를 일일이 이제 그 리더기로 QR코드 리더기로 읽어내면 그 번호가 나오는데 그 번호 소팅하는 거, 컴퓨터 엑셀로도 가능하죠. 엑셀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김영철 그 전 공군 중장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잘 그것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자, 민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해온 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관계자는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준으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네. 대법원이 좀 찌질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의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고 불만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규명 의지가 없다. 뭐 아니면은 네,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자, 그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이 갑자기 개과천선했을 리는 없는데 어쩌자고 재검표를 하자고 했을까? 항상 이제 의혹이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 QR코드 전산 조작에 대한 전문가 감정 비용을 1억 8,117만 원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납부해야만 된다. 이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가의 비용을 청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고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앞으로 이거 부정선거 뭔가 소송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죠. 만약에 부정의 원인이 선관위 측에 있다라고 확인되면 이건 선관위가 부담해야지 이것을 원고가 부담하는 이런 일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이고요. 이렇게 사상첫 투표용지 QR코드를 검증한다. 근데 샘플링으로 후보 1인당 100매씩 400매만 하겠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현재 입장인데 전수검사를 하자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뭐 선관위나 대법원 주장대로 샘플링 1인당 후보 1인당 100매씩 400매만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뭐 미정이죠. 자, 요런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부정선거 관련된 무효소송 소식이 그동안 꽉 막힌 이 언론계에서 흘러나왔다는 거, 뭔가 삐집고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갖고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기사를 안 쓰는 이 언론들이 잘못됐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반가움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자, 이거는 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4.15 총선 당시 그 부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에서 그 전자개표기에 뭔가 오류, 개표 상황표가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참관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그 개표 상황표를 뽑아보니까 앞에 개표 상황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개표 상황표를 그 부여 선관위 직원들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종의 개표 상황표는 공적 서류인데 그것을 함부로 증거인멸 차원에서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 그 당시 후보자가 아니고 대전 쪽에 그 김소연 변호사 등등이 이제 이것을 경찰에 고발했던 거죠.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을 계속 들고 있다가 최근에 그 직원들 개표 상황표 찢은 것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건 찢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개표 상황표는 오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린 거는 정당했다. 그래서 범죄 혐의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던 국민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혐의가 없다. 당연히 찢을 수 있었다. 그 잘못된 개표 상황표는 공적인 서류가 아니었다. 이런 결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전자개표기가 오류가 있는 개표 상황표를 출력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죠. 전자개표기가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그것도 누가? 경찰이 입증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것도 21년 6월 15일 기사입니다. 오전 11시 40분에 입력한 기사고요. 13분 뒤에 수정을 한번 했네요.
네, 어떤 단어를 넣고 뺐는지 모르겠지만 김방현 기자입니다. 김방현 기자. 네, 김방현 기자가 이거 뭐 사측과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4.15 총선 직후에도 네, 관련 기사를 썼었고 또 이어서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온 겁니다. 아주 네, 존경할 만한 기자죠. 자, 그래서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그러니까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 지역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네, 이게 이 한 줄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거죠. 네,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 지역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네, 이런 기사가 이제 그래도 소위 메이저급 신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선관위가 이제 이 기계를 쓰는데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야죠. 네. 전자개표기 쓰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전자개표기가 이게 오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음에 안 들죠. 네. 오류 정도가 아니고 네, 오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오류가 아니고 오류가 있었다라는 게 쓰는 게 사실 오보로 봅니다. 이게 오류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조작 가능성. 네, 오류는 네, 뭐 처음에 의도치 않았는데 어쩌다가 기계가 잘못돼서 잘못된 뭐 정보를 출력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네,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걸 오류로 보지 않습니다. 조작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단순 오류면 뭐 어쩌다 한번 문제가 돼도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다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네, 전자개표기에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고 충남 부여에서 있었던 것이 그 조작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 조작할 수 있고 조작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전자개표는 이제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경찰 분류기 오류로 제게 오류다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죠. 이게 경찰이 이런 부분에서 이게 좀 제가 봐서는 공정성이 없어요. 오류로 하고 단정 지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제일 가장 문제입니다. 오류로 단정 짓는 거. 오류보다는 조작 가능성.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조작 가능성. 제가 이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런 단어의 미묘한 차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누구는 오류라고 표현하고 저 같은 사람은 조작 가능성으로 봅니다. 조작 가능성. 자, 그래서 이제 있었던 사실은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부여경찰서가 뭘 잘못 먹었는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찢은 혐의, 투표용지를 찢었어요. 개표 상황표를 찢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투표용지 찢은 혐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최근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 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이 찍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처벌받지 않으려다 보니까 찢은 사실을 인정했고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류다. 조작했다라고는 절대 말 못하니까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찢었다. 찢은 거는 이제 빼박이니까요. 찢은 것은 이제 CCTV에 딱 있고 빼박 찐 거니까 찢긴 찢었는데 왜 찢었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찢었다. 그 오류가 있는 것을 찢은 것은 정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자개표기가 데이터를 오류로 출력한다는 거. 그래서 빠져나가게 처벌은 면했지만 전자개표기는 정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들은 또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해 분류기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니까 분류기 쪽에다 다 이제 몰아버린 거예요. 책임을 전가한 거죠. 분류기가 오류가 있는 아주 잘못된 기계다라고 이제 분류기 쪽에다 뭐든지 떠넘기는 거예요. 분류기를 전부 다 이제 교체하는 비용을 청구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에다가 이제 이전에 쓰던 분류기는 데이터를 오류로 출력하니까 다시 사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국민 세금을 들여서 또 몇천억 들여서 새로 구입하겠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4.15 총선 당일 부여지역 개표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 조사와 당시 보도, 고발 내용 등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네, 그래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리를. 사건은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옥산면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네, 그러니까 1번 후보로, 그러니까 2번 후보표를 1번 후보로 보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라는 거, 투표지 분류할 때 2번을 1번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표를 1번으로 보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앙일보라는 뭐 메이저급 신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네요. 자, 415장인데 많지도 않네요. 415장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면 이 기호 2번 후보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것을 개표 상황표로 출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들이 이거 제대로 안 보면요 그냥 넘어갔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참관인들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출력된 개표 상황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잘못된 출력 개표 상황표를 어떻게든지 증거인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한 사람에게 손짓을 했다. 제거해라, 없애버려라 하고 손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당 서류를 찢으라고 했고 그것을 선거 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당 서류를 찢었다. 이거는 뭐 선거 관리가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서류를 뭐 개표 상황표를 임의로 찢어버려요.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인 파악하고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찢어버렸다는 거. 굉장히 다급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다급하게 몰리다 보니까 아주 급하게 서툴게 행동한 거죠. 서류를 찢어버리면서 이제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선관위 직원들 하는 거 보면요, 이거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일단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 애리조나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대단한 그 부정의 증거가 나올 걸로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투표용지가 실물이 없답니다. 자, 어쨌든 부여 거를 보게 되면 부여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부여뿐이겠습니까 이게? 자, 이를 놓고 투표지 분류기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개표 당시 CCTV 동영상을 확인한 후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 이렇게 고발해야지. 고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마음 놓고 뭐 찢어버리고 마음 놓고 조작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고발해야 된다. 제가 2건 송파구에 2건 했는데 저도 고발을 3번을 당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 3번 당해본 그 느낌에 의하면 악착같이 육참골단의 정신으로 우리는 들이받아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합니다. 당초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고 해명을 했었다. 네, 당초에는 그랬다. 당초에. 네, 그런데 나중에는 찢어버린 그 이유를 되려다 보니까 잘못 분류됐다 하는 것을 이제 이실직고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경찰은 일단 어떡합니까? 선관위 관계자들 공용 서류 무효죄 무혐의다. 처벌 안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처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 투표지 분리기 오류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자, 이거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김수영 변호사가 부여 선관위 관계자 고발해가지고 얻어낸 것은 투표지 분류기 오류 의혹이 사실이다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 직원들은 뭐 처벌은 면했지만 투표지 분류기 오류 의혹은 사실하고 이렇게 메이저급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대대적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투표지 분류기 이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써서는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선관위 직원 무혐의 결정에서 경찰에 송치했다.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잘려나요 이제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제 부정선거 계속 이제 주문 들어올 테고 그거 이행하려다 보면 걸리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경찰이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 등을 받아 내린 결론이다. 아니 그 중앙선관위가 범인인데 그 의견대로 따라간다 이거죠. 자, 경찰이 결국에는 뭐예요? 중앙선관위가 범인인데 중앙선관위 범인의 의견을 받아서 내린 결론이다. 하나만 안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결과는 그래도 얻은 게 있습니다. 자, 경찰은 개표 상황표는 개표 현장 책임사무원 심사직급의 확인 선관위원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오류 출력물은 해당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빠져나간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발할 때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다. 개표 당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서류 같은 것을 찢은 장면이 나왔다.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개표기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유력한 증거를 증거인멸해 버렸습니다. 사실 증거인멸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증거인멸죄.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자개표기가 오류가 있으니까 사람 손으로 개표하자, 그렇게 이제 개선하자 하는 내용으로 또 결론 가는데 이게 말만 나오지 절대 부정선거 하려는 놈들 입장에서는 이거 들어줄 수가 없겠죠.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부여의 김방현 기자, 중앙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기사 두 개, 6월 15일 날, 2021년 6월 15일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거가 이게 공정성 또는 무결성 이런 데서 상당한 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또 선거가 있을 텐데 내년 이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대통령 선거 반기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 선거 전에 사기 탄핵 무효인 게 확정돼서 또 그다음에 현 문재인이가 오구 보궐대선 또 저거 부정선거인 걸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조만간에 또 8월경에는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이클 린델 마이필로 회장의 그런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보니까요 8월경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복귀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제 2021년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격동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선일보, 그 중앙일보에 올라온 부정선거 관련된 기사 두 개 소개해드렸습니다.